안녕하세요. 미주실험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7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생산적인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통 지인들께 인사를 드릴 때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시라 이런 인사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인생의 활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한 가지는 생산적인 활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적인 활동인데요. 적어도 제 주변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시면서 하루하루 그분들의 인생이 좀 풍요로워지기를 바람하는 마음에서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시라 이런 인사말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생산적인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은 정말 생산적이었습니다. 일단 토요일 날은 미중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려 1시간 45분이 넘어가는 정말 길었던 라이브 방송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수영 경기 컴피티션에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가서 응원도 굉장히 신나게 했고요. 또 다행히 메달도 몇 개 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좀 한가한 시간이 남아 있어서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좀 연구도 해보고 리서치도 해보고 지금 인공지능이 하루하루 달라지는데 혹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러다가 한 가지의 실험적인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미준 만화책입니다. 제가 만화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33,315단어로 이루어진 최신 기사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미국 주식 관련 분석 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IO 펀드에서 운영하는 플랫폼도 유료 멤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말 상세한 분석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제가 취합해서 또 미준 멤버분들 그리고 가끔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근데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기사가 너무나 분량이 좀 많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리죠. 이렇게 스크롤 다운해서는 끝까지 갈 수가 없고요. 제가 지금 이 마우스를 가지고 쭉 내리는데 이걸 내리는 데만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긴 기사는 사실상 만나보기가 어렵죠. 정말 굉장한 방대한 양의 리서치를 통해서 기사 하나를 작성한 것 같은데요. 욕심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사의 제목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아이오 펀드에서 봤을 때 2026년 2분기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15가지의 탑픽을 선정해서 그 주식을 분석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4월 21일 날 아이오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바스킨 디그가 직접 작성한 장문의 보고서였고요. 예전 같으면 이 보고서를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한 일주일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요즘에는 AI가 번역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글도 사실 하루면은 읽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하루면 읽어볼 수 있는 분량의 글이지만 우리가 글 하나를 읽기 위해서 하루를 소모하는 것은 너무나 좀 비생산적이고요. 또 이렇게 긴 글은 잘 안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만화 형식으로 이 글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미준 멤버분들께 이런 만화책 하나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긴 장문의 보고서를요, 읽기 쉬운 만화 형식으로 다시 한번 구성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나 긴 보고서였기 때문에 만화책으로 만들어도 60장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읽기 위해서는 또 1시간, 2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도 이제 원래 보고서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과정이고요. 또 만화를 읽다 보면 조금 더 친근감도 느껴지고 쉽게 읽혀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만화 컨텐츠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이런 말씀 자주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AI 툴의 숫자만 한 8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료 멤버에 가입한 AI 숫자, 그러니까 AI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이 애플리케이션 숫자가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 챗 GPT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챗 GPT의 플러스 회원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한 달에 이제 구독료가 $20였죠.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 멤버십을 가지고는요, 이렇게 좀 토큰 사용량이 많아서 만화책을 많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60장이 넘어가는 만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플러스 멤버십 가지고는요, 그냥 책 한두 권 만들면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만화책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용하고 있는 챗GPT의 멤버십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프로 멤버십이 있잖아요. 이거는 한 달 구독료가 무려 $200,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처럼 이렇게 저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미주원 파트너님이 계시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영세한 사업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세한 사업자조차도 원래는 $20에 쓰던 AI 툴을 이번에 $200짜리로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만큼 AI가 활용되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능력이 향상되면서 생산성을 급등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AI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의미는 뭐냐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AI 툴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조차도 이렇게 영세한 사업자조차도 한 달에 3만 원 쓰던 거를 30만 원으로 10배 정도 비용을 늘렸잖아요. 자, 이걸 봤을 때 이제 막 시작하는 AI 추론의 시대에서는요. AI 서비스 기업들이 돈을 슬슬 벌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AI 투자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차츰 사라질 날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하면서 소개를 드리면서 AI 시대, AI 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드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AI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4월 27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마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이 어떻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지난 한 주 동안 주식이 신나게 달렸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실제로 S&P 500 맵을 보면요. 떨어진 종목의 수가 상승한 종목의 수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은 오히려 좁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요. 우리가 애정하는 반도체라든지 컴퓨터 하드웨어, 이쪽이 너무나 좋았죠. 자, 이렇게 굉장히 일부 종목들이 신나게 달리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상승장이 왔었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실제로 미국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종목은 몇몇 종목, 즉 AI 수혜주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자, 그리고 매그7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테슬라라든지 메타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는데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은 어떻게 보면 혼조세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S&P 500을 이루는 11개 섹터별 성적을 보시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올라간 섹터가 5개에 불과하고요. 떨어진 섹터는 6개나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 섹터가 오히려 숫자가 더 많았죠. 자, 하지만 우리가 애정하는 기술주가 3.8%나 올라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상승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신기한 부분은요. 최근에는 기술주와 에너지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2주 정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기술주랑 에너지가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오일 가격을 우리가 무시하고 테크주가 그냥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래는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 에너지만 올라가고 테크주는 떨어진 게 맞잖아요. 근데 그만큼 리스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폭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폭은 생각보다는 넓지 않습니다. 자, 지금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은요. 52.4%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도 54.67%에 불과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해서 이길 확률이 50%잖아요. 따라서 지금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52% 그리고 54%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승률이 높은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연일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상승 추세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 랠리는 몇몇 주도주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자,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종목 선정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따라서 모멘텀을 따라서 시장의 주도주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떨어지는 주식에 집착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 빅스인데요. 빅스는 좀처럼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00일 이평선이 18.24고요. 그리고 빅스는 18.70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이번 랠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풋옵션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이거 역시도 지금 지난주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죠. 지난주에도 66, 67, 68 여기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에 이르긴 했는데 이 탐욕이 극적인 탐욕으로 넘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오히려 공포 탐욕 지수가 극적인 탐욕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탐욕에 계속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AAII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드디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몇 주 내내 33%, 35%, 31% 이렇게 30%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이 불리시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무려 46%의 참여자가 미국 증시가 6개월 이후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쪽을 보시면요.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죠. 역사적인 평균은요, 31%입니다. 따라서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3명은 항상 부정적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평균치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평균보다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3주 넘게, 그러니까 지금 4월 달 들어서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식을 팔고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34%나 됩니다. 자, 따라서 조금은 더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사람들마저 에라 모르겠다. 나도 주식을 사자. 이렇게 돼야 그때가 극적인 탐욕이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는 역발상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겠다.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준 포트폴리오의 현황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두 개의 포트폴리오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급등한 종목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자, 모멘텀 포트폴리오부터 보죠. 일주일간 주가의 상승 추세가 가장 좋았던 종목은 AMD입니다. AMD의 주가가 무려 25% 가까이 폭등 추세를 보였거든요. 두 번째는 크레도는 21.38% 올라가면서 한 달 수익률이 거의 95%를 찍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단 4주 만에 주가가 2배로 올라갔다는 거죠. 굉장한 상승 추세고요. 세 번째는 마벨은 17.62% 단 5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마벨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 달 수익률이 77.9%를 마크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좋았던 종목은 GE-보노바 플러스 14.60%, 다섯 번째 델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9.94, 마이크론이 플러스 9.15, TSMC 플러스 8.63, 웨스턴 디지털 플러스 8.45, 샌디스크 플러스 7.48, 벌팁 홀딩스 플러스 5.25, 브로드컴이 플러스 3.99, 셀레스티카 3.59%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금요일 날 4.32%나 급등하면서 주간 수익률이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AAOI는 기술적인 조정을 받다가 금요일 날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플러스 1.73%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빨간색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라클이 마이너스 1.02% 횡보했고요. 루멘텀이 마이너스 1.39, 코히런트 마이너스 2.59, 서클 마이너스 5.90, 앱러빈이 마이너스 6.06, 로빈훗 마이너스 6.66으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우량주 포트폴리오의 성적인데요. 위쪽에 나와 있는 종목은 모두 다 모멘텀 포트폴리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그 밖에 다른 종목을 보시면 자, 구글이 나옵니다. 플러스 0.86%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43%, 텔레에너지 마이너스 0.28%,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가 1.96%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을 보고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본 것처럼 최근에 미준 포트폴리오의 모든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요, 정말 좋은 상승 추세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최근에 미준 탑픽 중에 굵직굵직한 뉴스가 있었던 종목들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미국 주식 1일 뉴스 리포트라는 것을 발행하는데요. 여기에서 주요 종목들의 굵직굵직한 뉴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엔비디아 뉴스인데요. 엔비디아가 6개월 만에 첫 번째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드디어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4월 24일 금요일 4.32% 상승하면서 208.27달러로 마감이 됐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2025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정말 반년 동안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잖아요. 드디어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도 5조 달러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금액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올해 초에 AI 수익성 우려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테크주들의 AI 지출 지속 확인 그리고 지정학적인 긴장 완화가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선행 PER, 즉 포워드 PER이 24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최근의 1년 중에 가장 저렴한 밸류에이션 수준이거든요. 자, 이렇게 밸류에이션은 최저점으로 떨어져 있는데 성장세는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엔비디아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저렴하고 또 성장세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엔비디아 주가가 좀 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만 잘 달린 게 아니고요. 반도체 섹터 전체가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S&P 500의 맵을 봤더니요. 반도체 쪽이 가장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요. 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이 됩니다. 자, 첫 번째, 4월 26일 반도체 섹터는요. 인텔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분에 22% 성장률이라는 엄청난 실적,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옴디아의 보고서입니다. 옴디아는요,
리서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현황을 정리해서 리서치해서 보고서로 전달해 주는 이러한 기관인데요. 자, 이 회사에서 2026년 반도체 매출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AMD, ARM, ARM이죠. 퀄컴 이런 주식들이 일제히 10% 이상 급등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연속 상승이라는 역사적인 기록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요. 1992년 이래 32년 만에 최장 연속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옴디아의 2026년 반도체 매출 전망이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됐는지 수치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반도체 매출은요, 무려 작년 대비 62.7%나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두가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불과 3개월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30.7% 올라갈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거죠. 자, 3개월 전에는 지금 전문 리서치 기관이잖아요. 이 리서치 기관이 시장 조사를 했더니 작년 대비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이 30% 정도 올라갈 것이다. 평균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불과 3개월 이후에 아니다. 우리의 리서치 결과가 업데이트 돼야 된다. 지금 보니까 62.7%는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얘기는 성장률이 지금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굉장한 추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컴퓨팅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 세그먼트에서 굉장한 성장률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대비 무려 90%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자, 구체적으로 D램 같은 경우는 2025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낸드는 플래시죠. 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메모리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데요.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2025년 대비해서 최대 4배 정도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낸드 그러면 생각나는 탑픽이 있죠. 바로 샌디스크잖아요. 따라서 샌디스크의 주가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뉴스로 인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알파벳, 구글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구글이 클로드 AI 모델을 운영하는 엔트로픽에 최대 4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로 100억 달러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요. 이는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를 3,500억 달러로 평가한 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S&P 500에서 한 10위권, 잘하면 10위 안에 들 수 있는 굉장한 기업 가치를 엔트로픽이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로써 구글은 기존의 아마존의 최대 투자자 지위에 도전하면서 클로드 AI 플랫폼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투자는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십에 맞서는 전략적 포석이다. 자, 이제 양대 산맥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픈 AI는 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 진영에는 구글 그리고 아마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엔트로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딱 봐도 엔트로픽이 조금 유리해 보이긴 하죠. 최근에 들어서 엔트로픽의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것도 쟁쟁한 기업들이 5개나 되거든요. 자, 이번 주 4월 28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매그7이라고 부르는 매그니피센트 7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렇게 4종목이요. 4월 29일 장 마감 이후 어닝을 발표하고요. 추가로 애플 같은 경우는 4월 30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S&P 500 전체를 보시면요. 이미 81.3%의 기업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어닝 결과가 너무나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전체 1분기 어닝 성장률은요. 16.1%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한 성장률이죠. 우리가 보통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부르잖아요. 따라서 멀티플이 변하지 않더라도 지금 주가는요. 어닝 성장률이 16.1%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FOMC 금리 결정도 같은 주에 수요일로 예정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빅테크의 실적도 수요일 날 다 나오고 그리고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연준 의장이 등장하는 것도 수요일입니다. 자, 따라서 두 가지의 가장 커다란 이벤트가 수요일에 몰려져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뉴스는 TSMC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호재입니다. 대만의 금융감독원이요, 펀드의 단일 종목 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규정 변경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금요일 날 TSMC 주가가 무려 5.17% 하루 만에 급등했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대만의 국내 주식 전용 펀드 그리고 ETF는요, 한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자 한도가 원래는 10%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투자 자금의 10%가 맥시멈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10%를 25%로 대폭 완화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많은 펀드에는 이제 TSMC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이 보도 내용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참고로 TSMC는요, 대만의 증권거래소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 얘기는 사실상 이 규제가 풀린 것은요, TSMC 한 종목을 위한 규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요, 영향을 받는 펀드의 총 운용 자산이 무려 1.28조 위안 수준이고요. 이 규정 하에서 무려 28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TSMC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커다란 규정의 변화 때문에 TSMC의 주가가 앞으로 긍정적인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지난주에는 미주은 탑픽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는 전달해 드릴 기회가 없었죠. 자, 일단 버티브 홀딩즈가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굉장한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인프라 기업인 벌티브는요, 지난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0%나 증가했고요. 조정 희석 EPS는 83%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4%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EPS는요, 전년 대비해서 51% 증가로 제시했습니다. 자,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밀도 증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열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액체 냉각 솔루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벌티브는 미주 지역 생산 능력도 확대되고 있고, 또 하나 글로벌 수주 파이프라인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글로벌적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벌티브의 주가는요, 연초 대비 2배 이상 급상승하고 있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종목이 지난주에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GE 버노바입니다. GE 버노바의 어닝 결과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GE 버노바의 1분기 실적에서 수주량이요, 전년 대비 71%나 급증했고요. 회사는 2026년 전체 매출 가이던스를 440억에서 45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발전 기자재 백로그 및 슬롯 예약 계약이요, 기존의 83기가와트에서 100기가와트로 증가했고요. 연말까지는 110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전망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등이 GE 버노바의 가스라든지 전력 인프라 수요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주가는 실적 발표 당일만 12%나 급등했습니다. 연초 대비 1월 1일 대비해서는 50% 이상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마이크론 관련된 뉴스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요, 파워칩이라는 기업으로부터 대만에 있는 제조 부지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에 인수한 시설은요, 약 27만 9천 평방피트의 클린룸 공간을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공간을 확보한 거고요. AI 수요가 급증한 D램 및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론은 회계년도 2026년 말까지 같은 부지에 두 번째 시설 착공도 계획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수요가 넘쳐나고 있고 공급이 제한적이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공급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어쨌든 지금까지는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마이크론은 2026년 HBM 생산량이 이미 완판된 상태고요. AI 메모리 쇼티지는 2027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 1년 이상 동안은 우리가 수요보다는 공급이 모자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초 이후 주가는 거의 50%나 급등했고요.
마이크론은 미국 국적의 유일한 D램 생산 기업이죠. 물론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에 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요, 공급망을 다각화한다는 이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 지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야 할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그냥 쭉쭉 내려가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이벤트만 정리한 내용을 읽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들어 지금까지 S&P 500은요, 그야말로 역대급 반등을 이어왔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이 정도의 역대급 반등은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처음이 아닐까. 정말 굉장한 추세죠.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딱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번이 진짜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에 불과한지, 과연 내일부터 오늘부터 주가는 어디로 갈는지 너무나 궁금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번 주는요, 그 답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기 드문 대형 이벤트로 가득 채워져 있는 주간이다. 너무나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세 가지의 핵심 축, 즉 기업 펀더멘탈, 두 번째 통화 정책 방향, 세 번째 실물 경제 체력이 단 사흘 만에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기업의 펀더멘탈도 중요하고 통화 정책, 연준의 정책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떤지 세 가지가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요, 수요일 날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랠리의 실질적인 근거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4월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기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AI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마크로 상황을 보시면요, 관세, 전쟁, 유가라는 세 가지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시장이 버티고 있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기대의 실체를 가장 직접적이고 냉정하게 확인해주는 자리가 바로 이번 주 수요일 저녁이죠. 자,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날 새벽에 확인이 가능한 어닝 결과고요. 자, 그리고 동시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한꺼번에 합니다. 자, 따라서 이 네 기업의 경영진이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물론 종목별로 관전 포인트는 약간 다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 광고 수익이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애저 그리고 AWS와의 경쟁에서 점유율을 계속 올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둔화되는지, 이 부분이 역시 최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AWS의 마진도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커머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최근에 관세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커머스 본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 이렇게 관전 포인트가 각각 다릅니다. 자,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요, AI 기반 광고 추천 엔진의 효과가 광고 단가 회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따라서 AI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자본 지출이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상승 추세가 멈췄는지,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종목은요, 모두 합치면 시가총액이 S&P 500 전체의 20%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들의 실적, 가이던스는요, 단순히 개별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게 아니죠. 네 종목의 어닝 결과에 따라서 시장 전체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자, 특히 AI 인프라 자본 지출, 카펙스라고 부르는 거죠. 자본 지출 계획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상향 조정되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준 포트폴리오의 핵심 테마, 즉 AI 반도체라든지 광학 네트워킹, 전력 인프라, 자, 이런 종목들의 직접적인 상승 모멘텀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네 군데 중에서 딱 한 기업이라도 카펙스를 삭감한다. 우리는 더 이상 자본 지출을 늘릴 수 없다. 이제는 조금씩 줄여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업이 생기게 되면요. 이번 랠리의 기본적인 논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엄청난 악재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두 번째 역시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FOMC 미팅이 끝나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 FOMC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죠. 자, 이 점에 대해서는요, 시장이라든지 경제학자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수요일 날 오후 2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2시 반이 중요하죠. 자,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자, 시장이 파월 의장에게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경기 둔화 리스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 만약에 관세 부과 그리고 전쟁 때문에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얘기하면요. 시장은 오히려 조기 금리 인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단기적으로 급등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과 고용 두 마리의 토끼 중에 어느 쪽을 더 경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만약에 파월 의장이요, 경기 둔화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시장이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하이어 포 롱거의 종료 시나리오는 다시 후퇴된다. 자, 왜냐면 지금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두 개 중에 인플레이션이 더 큰 걱정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항은요, 이번 랠리에 직접적인 찬물을 견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목요일 날 발표되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의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1분기의 GDP고요. 두 번째는 근원 PCE. 근데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의 수치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자, 지금 시장이 바라는 시나리오는요. 성장은 견조하고 물가는 낮아지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자, 그 얘기는 GDP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면 좋겠고, 물가, 즉 PCE는요. 컨센서스를 하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즉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근원 PCE가 지금 컨센서스가 플러스 3.2%나 되거든요. 굉장히 높죠. 따라서 연준의 목표치가 2%인데 무려 1.2%포인트나 초과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죠. 자, 따라서 시장에서는요, 설마 이렇게 높은 예상치가 올라가겠어? 여기보다는 낮게 나오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만약에 이러한 숫자가 실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높은 근원 PC가 나오게 되면요, 시장에서는 깜짝 놀랄 가능성도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물론이고 올해 금리를 못 내릴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 얘기는 GDP는 컨센서스를 밑돌고 동시에 근원 PCE는 예상을 상회한다. 그러면 최악이잖아요.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이 시나리오가 나타난다. 그러면요, 4월 랠리는 근본적으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다양한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마련이 돼 있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은요, 현금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데이터와 가이던스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원래는 3만 원짜리 챗GPT 멤버십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3만 원짜리를 30만 원짜리로 업그레이드 했죠. 자, 그만큼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애플리케이션 기업들이 드디어 좀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댄 아이브즈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테크 전문가는 예전부터 AI 애플리케이션 기업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댄 아이브즈가 선택한 AI 승자 기업에는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7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과 질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기술 스포트라이트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웻부시 세큐리티스의 글로벌 테크 리서치 총괄이자 매니징 디렉터인 댄 아이브스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기록적인 하루였는데요. 왜 항상 조정이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할 때 당신은 아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자고 하면서 계속 맞추셨나요? 왜 그렇게 계속 정확하신가요? 채널 체크를 많이 하신다는 건 알고 있고 기술주들에 대해 계속 맞추고 계셨습니다. 댄 아이브스 축하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니콜. 결국 핵심은 기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객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아시아에 가서 공급망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상 눈을 가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시장 흐름만 보고 지난 20년 동안 실제로는 2번밖에 맞추지 못하면서도 8번의 하락을 외쳤던 비관론자들 이야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저희는 최근 뒤주간 아시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노이즈를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누가 승자가 될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투자자들을 그 과정에서 이끌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꾸로 접근해서 당신의 아웃퍼폼 의견을 준 종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라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재 특히 강하게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인가요? 지금 시점에서는 파란티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파로알토입니다. 물론 테슬라와 애플도 포함됩니다. 제가 꼽자면 이 종목들이 가장 눈에 띕니다. 알겠습니다. 파란티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때는 마이클 버리였나요? 누군가는 공매도 하라, 잊어버려라 라고 했고 대통령은 파란티어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파란티어는 확실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건가요? 얼마나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잘못된 서사였습니다. 엔트로픽과 파란티어가 연결된다는 식의 이야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란티어가 2년에 3년 내에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 기본 시나리오는 2조에서 2.25조 수준입니다. 향후 2년에서 3년 내에 2조 달러에서 2.2조 달러 시가총액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론 마스크와 샘 알트만의 법정 공방도 예정되어 있고요. 스페이스X 이야기도 있는데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인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IPO 전에 테슬라를 산하에 둘 수 있을까요? IPO 이전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스페이스X는 여름에 IPO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후 2027년 상반기에 테슬라와 합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IPO 이후라는 말씀이군요. 네,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상장하고 이후 테슬라와 합병하는 구조입니다. 80에서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목표주가 600달러는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가요? 로보택시와 옵티무스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카펙 증가와 차량 인도량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와 함께 세계 최고의 물리적 AI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율 로봇 분야만으로도 1조에서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메타의 해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가 해고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이들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인력을 채용했는지입니다. 거의 작은 도시 하나 규모를 채용했습니다. 현재 일부 영역에서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AI 투자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상화되면 다시 채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줄이기만 할 것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인재들입니다. 엔트로픽에 대한 투자도 매우 큽니다. 오늘도 구글 이 최대 4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트로픽을 오픈 AI보다 재무 구조가 좋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엔트로픽에 투자가 몰리고 있나요? 두 회사 모두 IPO를 진행할까요? 엔트로픽이 더 나은 재무 구조인가요? iOS 모두 성공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클로드 모델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논쟁의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시장에서는 오픈 AI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쟁을 단순한 1대1 대결로 보면 안 됩니다. 안트로픽과 오픈 AI는 모두 중요한 기술 기업으로 스페이스X와 함께 향후 IPO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애플에 대한 시장의 불만도 있었죠.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최근 존 트루누스가 등장하면서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좋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그는 CEO로 성장할 인물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습니다. 다만 시점은 다소 놀라웠습니다. 애플 이 AI에서 수익화를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플만큼 큰 설치 기반을 가진 기업은 없습니다. 소비자 AI 시장에서 일종의 통행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6월에 WWDC에서 전략이 공개될 것이고 구독형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툴눈은 애플의 AI 시대를 열 인물입니다. 다만 팀 쿡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CEO이기 때문에 그를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파로알토 같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나이캐시, 파로알토, Zscaler 같은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 예산을 IT 예산의 5%에서 1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공격에 노출된 표면도 늘어나고 있고 에이전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트로픽, 크라우드스트라이크나 팔로알토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들은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내러티브를 가진 기업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될 위험이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요? UiPath, Monday.com, HubSpot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도베도 일부 영향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도비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통합 과정을 겪을 것이지만 아직 게임 초반 단계에서 이들이 끝났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인텔과 하드웨어에서 일어난 변화는 결국 소프트웨어와 하이퍼스케일러 영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테슬라가 물리적 AI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AI 관련 뉴스는 무엇이었나요? 최근 실적 시즌에서 인텔, 테슬라, SAP 그리고 다음 주 발표될 빅테크까지 연결해서 보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 25,000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2만 포인트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2개월 내에 3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함께 그 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Dan Ives,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하루 보내셨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웨드부시 세큐리티스 글로벌 테크 리서치 총괄 Dan Ives였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